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약속한 대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크릴 물감 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영상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면 먼저 아크릴 물감 하고 붓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이 큰 거, 이건 500ml 짜리가 있어요. 500ml 보이시죠? 500ml가. 그리고 250ml예요. 이것은, 이거보다 용량이 좀 작죠? 그 다음에 그 종류가 또, 이게 50ml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쓰는 게 50ml 많이 쓰고, 특히나 많이 쓰는 하얀색 같은 경우는 250ml나 500ml 아니면 검은색 두 종류는 큰 거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유 넘버가 보여요. 여기가 600, 604, 624.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각 색깔 여러분들 이 노란색 종류도 막 6가지, 7가지, 8가지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색이 다 떨어지면 어떤 색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유 넘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화방이나 인터넷 구매를 하시면 이 넘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뭐 우리나라 국산이 알파나 신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눈치를 봐서 오프라인 상에서 좀 더 싼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좀 구입하는 편인데 이 쉴드라고 좀 이게 알파나 신한보다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걸 넘버대로 다 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60색 정도가 돼요. 여기 지금 막 뭉탱이로 특수색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통 그 신한이나 알파를 사면 12색 12색 이 정도 그 50ml를 12색 12색 A 세트 B 세트가 있어요. 그거 이제 화방에 가시면 그 기본 색들인데 거기에 24색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사시고 아니면 특수색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고르셔서 필요한 색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크릴 물감 종류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구매하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저는 인터넷 구매보다 처음에는 직접 화방에 가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자세히 보시면서 주인한테 좀 파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뭐 무턱대고 뭐 제 말만 들었다가 저는 이게 안 맞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제가 좀 난처한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가실 때는 처음에 구입하실 때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 냄새도 맡아보고 그 분위기도 보시고 하시면서 직접 설레이는 마음으로 직접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감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됐고요. 뭐 여러분들 뭐 이 외에 물감 뭐 다른 건 뭐 윈저나 뭐 외제 비싼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굳이 아크릴 물감을 외제로 막 쓰는 것보다 국산이 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게 더 우리나라 색감도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 건 국산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색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좀 없는 색이 있다. 그럼 그런 것은 여러분들 필요한 색을 좀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물감은 이 정도로 설명이 됐고요. 제가 이제 부분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붓을 한번 볼까요? 붓. 자, 이게 지금 하드 브러쉬인데 이건 보통 유화용이에요. 빡빡하고 있죠. 근데 이거 아크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사용하냐면 특히 재질감 맞대리라고 그래요. 그 재질감 물감을 듬뿍 바를 때 이게 힘을 쫙 받아서 바로 터치감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적인 그림 그릴 때는 좀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가 막 고의 해바라기를 그릴 때는 이런 하드 브러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 유화도 되고 이게 좀 아크릴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아크릴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 하드 브러쉬보다 좀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수채화붓보다는 좀 딱딱하겠죠. 그 중간, 그 유화붓하고 수채화붓 사이 중간입니다. 이게 이제 아크릴 전용 붓이라고 하는데 유화 쓸 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은 뭐 이걸로 쓰셔도 아크릴 이쪽으로 이걸로 쓰세요. 이걸로. 저도 처음에는 이걸로 썼습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뭐냐면 펜브러쉬예요. 펜브러쉬. 이 부채꼴 모양의 부채꼴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넓은 면 같은 거 칠할 때 특히 그라데이션을 낼 때 이건 지금 작은 소형인데 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화방 가시면 이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 붓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이걸로 한 세트가 있거든요. 이 세트를 사시면 뭐 6개, 7개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새 필은 또 별도로 구입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구성부 디자인 붓이 있어요. 넓적 붓이 하방 가시면 그것을 비싼 거 외제 말고 국산 거 화원께 있어요. 화원께 그거 우리나라 충분하거든요. 우리나라 붓 화원께 참 잘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이라고 좀 이상하네. 어쨌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막 일괄적으로 다 구매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세트만 구매하세요. 그리고 아크릴이 가장 좋은 이유는, 이게 성격에 따라서 다 이게 그 기법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뭐 수채화를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수채화보다 아크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 아크릴이 더 유용해요. 그리고 유화는 시간이 걸리고 기름으로 그려서 여러분들 어떤 장소를 딱 정하고 하지만 그래서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아크릴은 수채화 느낌도 나고 유화 느낌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성격에 맞는 게, 저는 수채화나 유화보다 아크릴을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채화로 들어가든 유화로 들어가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채화를 처음에 배우실 때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그런데 수채화 작가들도 그 한계를 막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재료를 쓰고 있지만 그 재료보다 사실 아크릴 쓰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은 하나씩 하는 제 아크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채화 느낌도 나는 거, 유화 느낌도 나는 거,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점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유화나 수채화보다도 아크릴 물감이 가장 유용하다는 거, 즉 만능 재료예요. 만능 재료. 이것은요, 뭐 돌에다 그려도 되고 나무에다 그려도 되고 뭐 무슨 천에다도 그려도 되고 하물며 유리창에도 이게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그림을 나는 뭐 수채화 작가가 될 거야 라는 것보다 여러분들 실제 내 그림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어떤 그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뭐 내 신발에다가 나만의 무늬를 그리겠다. 그럼 아크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크릴이 정말 만능이에요. 만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아크릴의 장점들을 알아갈 겁니다. 붓은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아크릴 물감에서 주로 사용하는 캔버스 천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유화에서도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시중에서 보통 파는 면천이라고 그래요. 이거 뒷면이고 이건 앞면이고, 앞면인데 이거하고 좀 틀리죠. 이건 뒷면 똑같은데 색깔이 약간 좀 틀릴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면에다가 이 젯소를 바른 거예요. 사실은 온코팅 젯소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젯소를 발라야 이 물감을 칠했을 때 발색도 좋고 착색도 잘 되고 해서, 저는 일반 면천은 이게 뭐 롤로도 엄청 팔아요. 그런데 롤을 사면 좀 부담이 크니까 저는 이제 한마 두마 그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쓰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젯소를 한번 바른 거예요. 한 2번 정도 발랐어요. 이것을 이게 젯소를. 물론 이거 이제 젯소를 바를 때 물을 사용 안 해도 되지만 보통 물을 한 9대 10, 물을 10% 정도 해서 그래야 뻑뻑하지 않고 칠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의 한 물을 8대 2나 9대 1로 그걸 보통 물을 섞어서 두세 번에 칠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유화도 그릴 수 있고 아크릴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크릴은 하드보드지나 돌도 뭐 다 아크릴 그린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작품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면천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나이프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이 찢어지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나이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뭐 튜토리얼 그런 거 데모 영상 많이 봤죠. 그죠? 그런 걸 보면 나이프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파레트. 유화는 보통 우리가 유화할 때는 막 멋지게 나무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나무를 많이 사용 안 해요. 진짜 뭐 대학생들 화가들은 거의 유리 크게
실내에서 작업할 때는 유리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편하게 종이로 나왔어요. 한 장씩 두 장씩 뜯을 수 있도록. 이건 유화용도 되고 아크릴용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용 종이가 아니라 흡수를 안 해요. 그래서 요 자체에서 물감을 했을 때는 흡수를 안 해서 그대로 그냥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나 아크릴 그릴 때는 이 종이 팔레트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뭐 아크릴은 뭐 종이 팔레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안 쓰는 접시 있죠? 접시, 플라스틱 접시 버리는 거, 뭐 아니면 뭐 코일 그런 것도 다 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씻기 싫어가지고 랩으로 해가지고 랩 씌워가지고 그걸 한 장씩 버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는 이제 종이 팔레트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아크릴 재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보조 재료나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아니면 또 사용하면서 갑자기 특징들이 나오면 제가 또 그 상황상에 맞게 재료를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